그리고 모든 일이 시작될 때 한 청년이 달려갑니다. 도시에 대한 절박함과 추격자들이 그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고 연기가스가 그의 방향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닌자들이 그를 공격하지만 청년은 계속해서 싸워 남자들을 하나씩 처치하지만 어느 순간 한 남자에게 맞고 붙잡히게 되고 결국 청년은 목이 잘리는 추유를 맞는다. 그 사람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남자. 그런 다음 닌자들은 죽은 청년과 함께 그곳을 떠나고 그 후 중년 소년이 오토바이를 조정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가면으로 겁을 주려는 아들에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미 아들의 장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자신의 뒤통수에 눈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소년은 자신이 오니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무서운 일본 악마이므로 그의 아내가 그곳에 가서 소년이 여행 기념품으로 이 가면을 친구에게서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그녀는 그가 끔찍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이는 오니가 정말 끔찍한 생물이라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오니라고 믿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 소년이 이 불길한 가면을 계속 쓰고 있다면 아이는 아버지가 이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느냐고 묻고 오니는 매우 사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악마들과 싸울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 오니를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가 괴로워하면 탈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다시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아버지에게 차량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 후 어머니는 신문을 주의 깊게 듣다가 엘 발킨에서 일어난 잔혹한 살인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데 그곳에서 발표자는 살인의 가해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린다. 그리고 경찰은 청년의 시신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살인에 최소 5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이번 살인이 범죄 조직에 의해 자행됐다고 믿고 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TV로 갑니다. 어머니는 누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것이 오니의 소행이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이것은 오니가 일반적으로 하는 유형의 일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은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소녀는 이를 반박하며 아직 잠이 부족하다며 엄마가 시간이 지났으니 자라고 했다고 아들에게 말하고 그냥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생일 선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소년을 방에 남겨둔 후 그는 그의 아내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청년이 살해된 방식이 그녀에게 상기시키기 때문에 살인 소식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뭔가 결국 살해된 청년과 가까운 사람들을 인터뷰했지만 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요즘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고 설명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거기에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사신에 대해 묻고 그는 사신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보통 팀이 아닌 혼자 일하며 앞으로는 그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와 함께 평화롭고 위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살아간다. 평화롭게. 도시에서 또 다른 끔찍한 살인이 갑자기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세인트 마크의 주거 지역에서 뉴스 진행자는 이 살인의 특징이 하이드 파크에서 발생한 죽음과 유사하다고 알려줍니다. 올리너와 세멜런의 살인 사건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죽음의 유사점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 죽음의 가해자가 동일하다고 추론하여 연쇄살인범을 상대하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의학에서는 아직 연결될 수 있는 주요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이 서로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같은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4명으로 세고 잠시 후 아버지는 고기를 그릴에 굽고 아들은 고기를 조금 태운 것을 눈치채고 아버지를 놀린다. 그런 다음 그들은 소년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몇 곡 더 노래를 불러 파티를 계속 활기차게 만들고 소년이 생일 선물을 열면 비디오 게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면을 주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무서운 오니 가면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소년은 악당이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도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마스크를 벗고 아들의 얼굴이 마스크 없이 순수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 어머니가 아들을 빨아들이기 위해 싸구려 술책을 쓰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소년, 그 말에 그녀는 그들을 껴안고 둘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는 아내의 감정에 보답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모두가 잠든 사이에 아버지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아내에게 거기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방을 나가고 거실에 도착하자 창가에 2명의 닌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들이 집에 침입해 아버지와 신하들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싸움이 한창이던 와중에 아이는 아버지를 부르며 비명을 지르고 이내 재빨리 소년의 방으로 올라가는데 도중에 결국 닌자 캠핑카에게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계단을 기어오르다가 아들의 방에 도착해 보니 가족이 모두 죽어있고 설상가상으로
남자 중 한 명이 아내의 목에 칼을 꽂는다. 그리고 닌자 캠핑카가 그의 등을 때렸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가족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땅에 쓰러지고 경찰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미리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닌자들을 찾으러 집에 들이닥치지만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가족들이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후 아버지는 또 다른 의미의 장소에서 깨어나고 그 전에 끔찍한 장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의 가족은 땅에 죽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모든 일이 다시 머릿속에 되살아나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지만 지금은 병원에 있고 그가 깨어나는 것을 그녀가 보자 앞에 있는 간호사가 그에게 능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깨어나 세 번째로 의식을 잃었을 때 의사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지에게 검시관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알리고 아내와 아들에 대해 묻자 의사는 아마도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다. 피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남자가 파트너에게 아버지가 정말 살아날지 아직도 의심스럽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인간도 아니라고 제안하고 이 말을 듣고 그는 그녀를 조롱하며 둘이 다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좀비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에 들어오자 그 남자는 환자 로건에게 자신을 FBI 요원인 마이크 모리스라고 소개하고 옆집 요원은 자신을 엠마 사만다라고 소개합니다. 소개가 끝난 후 마이크는 로건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로건은 침묵을 지키고 주먹만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마이크는 침대 옆에 카드를 남겨두고 환자에게 좀 더 편안해지면 바로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곳을 떠날 때 로건은 누가 그의 가족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사만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성을 막기 위해 마이크는 로건을 교대로 감시하자고 제안하는데 사만다는 멀리서 머물면서 환자가 하늘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고 그 후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영안실로 가는 기억이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닌자들은 일을 끝내기 위해 다시 그에게 찾아오지만 로건은 계속해서 닌자들과 굳건히 맞서고 이를 본 사만다는 후퇴를 결심하지만 로건은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의 학살을 촉발한다. 닌자 그리고 마침내 카타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치고 문이 열리자 남은 닌자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고 다음 층에 도착하면 이미 무한한 수의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콧겁을 먹게 된다. 로건이 발 아래에 죽은 닌자 무리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는 동안 마이크는 사만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바로 앞에서 죽은 닌자 무리를 발견하고 마침내 로건은 실제로 그의 가족을 죽인 책임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목표가 죽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로건은 이 남자가 그의 아내에게 바로 앞에서 준 일격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대결이 시작되지만 로건은 간신히 우위를 점하고 그를 여러 번 주먹으로 때린 다음 이 사람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또한 자신이 로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여기에서 그 남자는 로건이 자신의 외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온 힘을 다해 숨으려고 해도 결코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실제 모습으로 바꾸고 적을 끝냅니다. 칼날 공격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그는 가족이 있는 영안실로 가고 로건은 집으로 가서 그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무작위 항목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하했던 아들의 마지막 생일이 떠오른다. 가족과 함께한 다른 추억과 더불어 로건은 집에 술을 흠뻑 적시고 그 장소에 불을 지르며 결국 그를 괴롭힐 모든 기억을 불태운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영상이었는데요. 마음에 드셨고 이런 영상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